현재 대표가 한동훈 대표니까 네.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에 따라서 뭔가 변수가 있을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우리 한 대표가 잘 네. 표현한 것처럼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뭔가 좀 윤석열 정부를 좀 넘어서는 그런 네. 선택을 주도적으로 이제 하는 결단을 할 것이냐, 법적으로 단죄를 받아야 될 정도의 충분한 사안이 있습니다. 일종의 여론 조작 팀을 운영한 것 아닌가. 드루킹 사건 과거에 엄청나게 단죄를 크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거는 훨씬 더 밀도가 높은 그런 사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 상당할 때부터 저희는 그런 리스크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이제는 12명의 의원이 있고 예. 16만의 당원이 있어서 조국 대표가 설사 최악의 상황이 오더라도 굳건하게 유지하고 저희 갈 길을 가겠다. 오늘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님 스튜디오 나오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먼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 관련해서 여쭤봐야겠는데요. 우선 민주당이 당초에는 오늘 재표결을 하겠다고 했다가 다음 달 10일로 늦추는 걸로 본회 일정을 합의했는데요. 재표결 시점이 이렇게 밀리면서 혹시 상황이 바뀌는 것 아니냐. 이번에 이제 12월 10일로 이 연기한 부분이 예. 상당히 좀 의미심장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점에서 그렇죠? 기존에 이제 네. 그런 어떤 추세를 좀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변수가 저는 두 개라고 보는데 네. 하나는 이제 국민의힘의 내분이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황. 민주당 아마 이제 그 부분을 상당히 좀 주요하게 네.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소위 친윤 친한 간의 예. 분열이 좀 지금 한 3주째 계속되고 있는데 아직 그게 잘 이렇게 제어가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게 더 네. 심화될 가능성에 대한 어떤 변수가 하나이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명태균 게이트가 뭐 최근에 가장 좀 국민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이렇게 네. 인식이 되고 있는데 뭐 계속 새로운 것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예. 그다음에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검찰 수사에 대한 어떤 큰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네. 검찰이라는 게 또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놓고서 네. 자신들의 어떤 안위를 위해서 일정하게는 또 진전시킬 가능성 또는 뭐 새로운 게 나올 가능성 이런 두 가지 변수에 따라서 앞으로 남은 시간이 한 뭐 2주 정도가 남았기 예. 때문에 약간의 네. 변화의 가능성은 있다. 변수가 이렇게 봅니다. 네, 있을 수 있다. 민주당은 계속해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게 만약에 이 특검법이 부결되면 토사구팽된다. 네, 독자 생존을 결단할 때다. 윤석열 정권과 함께 몰락할 건지 아니면 국민의힘이라도 이제 살아남을 건지 네, 결단의 시간이다. 이렇게 촉구하면서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한 대표는 이에 응할 거라고 보세요? 뭐 사실은 이게 이탈이 될 거냐 또는 표결 자체가 좀 변화가 있을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에서 현재 대표가 한동훈 대표니까 네.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에 따라서 뭔가 변수가 있을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아직까지는 네. 그 대우를 유지하느냐의 어떤 리더십에는 한동훈 대표가 아니라 친윤 의원과 네. 추경호 원내대표의 리더십이 현재까지는 작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 대표로서는 딱 선택은 현재로서는 두 가지밖에 없는데요. 네. 이 친윤이나 추경호 주도의 이 일사불란한 대오에 마지못해 그냥 끌려가는 것이냐. 지금까지는 뭐 그런 네. 태도였죠. 그걸 벗어나서 정말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어떤 한계를 넘어섰다. 또 국민들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판단을 잠정적으로 하고 우리 한 대표가 잘 네. 표현한 것처럼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뭔가 좀 윤석열 정부를 좀 넘어서는 그런 네. 선택을 주도적으로 이제 하는 결단을 할 것이냐. 이 두 가지 선택밖에 안 남은 건 사실인데 네. 지금까지 한동훈 대표의 태도를 볼 때는 결정적인 국면에서 늘 이렇게 소위 말하는 꼬리를 내리는 태도들을 보여왔기 때문에 두 번째 선택은 주도적으로 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예. 이제 마지막으로 오히려 가능성은 스스로 그 국민의힘 내부가 뭔가 그런 부분들이 제어가 되지 않고 네. 일종의 난파선에서 이렇게 하차하는 뭐 이런 것처럼 예. 아주 질서 없이 붕괴될 가능성 오히려 그런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봅니다. 이게 한동훈 대표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이제 의원들이 주도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혹시 원내와 원외 뭐 이런 차이도 있을까요? 그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대표가
어떤 결단을 내릴 만큼 윤석열 정부와의 어떤 관계 속에서 명확한 어떤 정치적으로 자기 분리, 자기의 어떤 가치와 어떤 비전과 사실은 한 몸이었고 모든 문제를 함께 만들어 왔기 때문에 자유롭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자기를 던지는 결단을 내릴 수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정도의 정치적 리더는 아니어 보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한편 여당 내에서는 또 이탈표에 대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무기표 기권 방안을 고려한다는 보도가 있었잖아요. 물론 어제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이렇게 자르긴 했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실 뭐 국민의힘 내부의 어떤 고민 지점이 보이는 이야기인데요. 추경호 원내대표는 뭐 명시적으로 그런 논의는 없다고 했지만 네. 늘 이 재의결 표결 때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나오고 또 논의가 되고 있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실제로 그 기표소에 들어가지 않고 명패하고 투표 용지만 그대로 예. 집어넣음으로써 사실상 누구라도 이렇게 이게 무기명이기 때문에 재의결은 네네. 그런 변수를 없애고자 하는 그런 문제의식인데요. 무기표. 예, 네. 예, 무기표를 하는 거.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참으로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러운 거죠. 국민의힘 스스로가 내부에서 의원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단속하는 네. 너무 이렇게 초등학교 같은 그런 태도를 보이는 건데요. 예.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특히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네. 김건희 여사의 방패막이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거부감들이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지금까지는 일사불란한 태도를 보였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부가 분란이 좀 심각한 경우에는 그런 이탈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있어서 네. 저는 그런 시도가 좀 나올 수도 있다 생각은 합니다. 네. 또 한편 그 조국 혁신당에서는 그 한동훈 특검법을 사실 1호 법안으로 이제 발의를 했었잖아요. 민주당은 이에 선을 긋다가 이제 강성 친명 사이에서 한동훈 특검법 발의를 예고했습니다. 먼저 이 조국 혁신당이 한동훈 특검법을 추진하는 이유, 네, 이게 뭘까요? 일각에서는 친윤과 친한을 가르려는 목적이 있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사실 처음에 저희가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제기했을 때는 한동훈이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 내에서 윤석열 이후에 차기 주자로서 이렇게 입지가 상당히 좀 뚜렷하기도 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실제로 이 윤석열 김건희 정부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한 몸처럼 한동훈이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네. 책임을 분명하게 묻고 한동훈의 어떤 그 과오에 대해서 제대로 심판을 내려야 된다. 네. 어떻게 보면 이런 뭐 순수한 관점에서 시작을 했었고요. 지금도 한동훈 대표가 지난 정권에서부터 이 새 정권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다음에 이제 새 정부 들어서고 나서 뭐 여론 조작이라든지 이번에 이제 일종의 여론 국민 게시판에 이렇게 당원 한 거라든지 게시판. 당원 예. 게시판에 그런 행위들을 놓고 봤을 때는 기존 경우를 보면은 당연히 법적으로 단죄를 받아야 될 정도의 충분한 사안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최근에 좀 관심을 가진 부분은 그런 내용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어떤 그 분열의 가능성, 예. 이 기대들을 좀 또 한편 그 조국 혁신당에서는 그 한동훈 특검법을 사실 1호 법안으로 이제 발의를 했었잖아요. 민주당은 이에 선을 긋다가 이제 강성 친명 사이에서 한동훈 특검법 발의를 예고했습니다. 먼저 이 조국 혁신당이 한동훈 특검법을 추진하는 이유, 네, 이게 뭘까요? 일각에서는 친윤과 친한을 가르려는 목적이 있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사실 처음에 저희가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제기했을 때는 한동훈이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 내에서 윤석열 이후에 차기 주자로서 이렇게 입지가 상당히 좀 뚜렷하기도 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실제로 이 윤석열 김건희 정부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한 몸처럼 한동훈이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네. 책임을 분명하게 묻고 한동훈의 어떤 그 과오에 대해서 제대로 심판을 내려야 된다. 네. 어떻게 보면 이런 뭐 순수한 관점에서 시작을 했었고요. 지금도 한동훈 대표가 지난 정권에서부터 이 새 정권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다음에 이제 새 정부 들어서고 나서 뭐 여론 조작이라든지 이번에 이제 일종의 여론 국민 게시판에 이렇게 당원 한 거라든지 게시판. 당원 예. 게시판에
그런 행위들을 놓고 봤을 때는 기존 경우를 보면은 당연히 법적으로 단죄를 받아야 될 정도의 충분한 사안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최근에 좀 관심을 가진 부분은 그런 내용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어떤 그 분열의 가능성, 예. 이 기대들을 좀 이렇게 가지고서 이렇게 전략적으로 접근한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네.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이 그거는 네. 꼭 해볼 만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실 때 그 당원 게시판 논란에서 한동훈 대표가 법적으로 좀 문제될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떤 부분일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 드릴 수 있을까요? 뭐 수사를 하거나 특검을 해서 이제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될 사안이긴 합니다만은 대체로 밖에서 보기에는 일종의 여론 조작 팀을 운영한 것 아닌가. 예. 뭐 가족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네. 보통 그게 가족들이 물론 직접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예. 대체로 그 명의를 가져다가 추가로 이렇게 계정을 예. 만들어 가지고 소위 여론 조작단들이 그런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거를 한동훈 대표가 실제로 운영을 하고 예. 결정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지금의 인식입니다. 그렇게 보면 그거는 예. 뭐 그 드루킹 사건 과거에 엄청나게 단죄를 크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거는 훨씬 더 밀도가 높은 그런 사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 충분히 법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민주당은 그럼 이제까지 태도는 사실 조금 미적지근하다가 이제 한동훈 특검법을 이제 조금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는 뭐 온도차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갑자기 이렇게 민주당 내 분위기가 이렇게 좀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보는 이 이유가 뭘까요? 네. 한동훈 이 사안 자체가 이번에 당원 게시판 사안은 워낙 대외적으로 크게 이슈도 됐고 국민들 눈높이로 보기에도 여당이 이런 정도까지 이렇게 선거 과정에 행위를 했는가 하는 분노들이 있어서 당연하게 지적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이 사안 자체가 이번에 당원 게시판 사안은 워낙 대외적으로 크게 이슈도 됐고 국민들 눈높이로 보기에도 여당이 이런 정도까지 이렇게 선거 과정에 행위를 했는가 하는 분노들이 있어서 당연하게 지적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한편으로는 지금의 교착 상황을 이렇게 뚫고 나가는 데 있어서 계속 국민의힘이 어쨌든 한번 그 특검법을 받아들인 순간 탄핵으로 가고 붕괴된다는 그런 우려 또 과거의 어떤 교훈 네. 때문에 어쨌든 대우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좀 흔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민주당의 예. 전략적 판단이 아닌가 그렇게 저희는 해석을 하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국 혁신당 활동도 좀 짚어보면요. 최근 국회 본청 앞에서 민주당을 제외한 야 4당이 이제 같이 모여서 시민단체와 함께 부자 감세 거부, 민생복지 예산 확충을 이제 거대 양당에 촉구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셨잖아요. 네. 지금 조국 혁신당에서 지적하는 부분은 뭔가요? 사실 이 의사당 앞에서 그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네. 사실은 내부적으로 시민사회하고 아까 민주당을 제외한 야사당의 네. 정책위 차원에서 간담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 시민사회와 야사당 정책위 간의 간담회를 통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 기조, 재정 파탄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사실은 이미 다 알려진 사안인데 네. 그것을 막을 수 있는 현실적 힘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그 흐름에 제동을 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동조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심각하다. 네. 그러면 그걸 제어할 수 있는 힘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근원적인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이고 재정 파탄 정책이긴 하지만 네. 그 점도 지적해야 되지만 그 흐름에 민주당이 동조해 가는 것 자체도 분명하게 경고를 하고 지적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차원에서 네. 그런 어떤 행사를 마련한 것입니다. 안 그래도 그 자리에서 황운하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시민을 버렸다. 민주당이 부끄럽게도 기득권에 손을 내밀고 있냐. 조국 혁신당은 민주당의 이런 정책적 노선에는 선명하게 비판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냈는데 민주당의 우클릭이 좀 과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예, 황운하 원내대표가 그날 발언 제가 옆에 있었습니다만 네. 발언을 할 때 전제는 그거였습니다. 뭐 어떤 상황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조기 종식을 위한 이 탄핵이나 그런 노력에 대해서는 흔들림 없이 함께 갈 것이다. 그렇지만 정책적인 측면에서 네. 현재 민주당이 보여지고 있는 이 우클릭 행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심각성이 있다라는 점을 지적한 것인데요. 네. 단적으로 보면 지금
현 정부의 재정 상황 자체가 작년에 세수 부족이 56조, 네. 올해는 30조. 그러니까 1년 살림살이를 살기 위해서 딱 살림을 정해놨는데 56조가 비고 30조가 비면은 그 규모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특히 지방에 내려보내야 될 돈 자체를 안 내려보내고 있어서 네. 지방 재정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소상공인들 굉장히 어려워서 뭐 저 민생 지원금 주자고 민주당이 계속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필요한 일이고 정당하다고 보는데 그거를 줄 수 있는 여력 자체를 근본적으로 허물어뜨리고 있는 이 감세 정책에 대해서 네. 아무리 민주당이 중도층 또는 뭐 그런데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층들에게 좀 어필을 하고 다음 대선을 준비한다고 하지만 네. 나라의 근간 자체를 흔드는 거고 재정을 심각하게 위협해서 다음 정부가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민생 파탄을 피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동조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네. 그 부분은 분명히 저희들이 지적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이 조국 대표의 대법원 선고가 12월 12일로 이제 잡혀 있잖아요. 조국 대표조차 이게 최악 대비라는 그런 말도 했는데요. 만약에 조국 대표의 그 유죄 판결이 확정이 된다면 조국 혁신당의 자강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그런 일각의 우려들이 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1차적으로는 이 세 가지 사안이 이렇게 묶여져 있는 최종 선고인데요. 네. 그 중에서 예를 들면은 그 유재수 감찰 무마라든지 네. 이 사안은 짧게 30초 정도로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1심에서도 네. 상당히 재판관 사이에 이견이 있을 정도로 법리적으로 해석에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저희는 뭐 세 가지 사안 중에 한두 가지에 대해서는 파기환송될 가능성에 대해서 기대를 놓지 않고 있습니다. 뭐 네. 그런 가능성이 하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된다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시간이 짧아서 그렇긴 합니다만은 창당할 때부터 저희는 그런 리스크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을 만들어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12명의 의원이 있고 예. 16만의 당원이 있어서 조국 대표가 설사 최악의 상황이 오더라도 굳건하게 유지하고 저희 갈 길을 가겠다. 일부 정치 토크 집중 공략 조국 혁신당 서왕진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